안녕하십니까, 덕후맨입니다. 불도저 운전기능사 필기 7강 최종 종강 시간입니다. 바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물건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운반할 때 안전상과 거리가 먼 것은? 답부터 고르면 앞쪽에 있는 사람이 부하를 적게 담당한다. 틀렸죠. 모든 사람이 동일한 부하, 쉽게 말하면 힘을 동일하게 들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동일한 짐을 져야 된다 이 말이죠. 동일한 무게를 담당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맞는 지문이니까 한번 다 보시고요. 그래서 물건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운반할 때 모든 사람이 동일한 부하, 동일한 무게를 담당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사람이 적게 담당하고 뒤쪽에 있는 사람이 많이 담당한다. 이건 틀린 거죠. 2번입니다. 불도저에서 트랙을 쉽게 분리한다. 불도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요게 트랙이죠. 무한궤도. 요 밖에 있는 요 슈즈, 트랙을 쉽게 분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마스터핀을 뽑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핀을 뽑아서는 안 돼요. 여기 있는 이 마스터핀을 뽑아야 이거 자체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 트랙. 요게 트랙이잖아요. 여기 트랙이고 요 위에 있는 게 슈판이죠. 그래서 마스터핀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도저에서 트랙을 쉽게 분리하기 위해 설치한 것은 마스터핀이 되겠습니다. 3번 유압 실린더를 지지하는 방식이 아닌 것은? 트러니언, 푸트, 플랜전, 유니언형. 정답은 그렇죠. 유니언형이죠. 지지하는 방식입니다. 그림으로 한번 봅니다. 이렇게 유압 실린더를 이렇게 지지하는 플랜지 판으로 해서 여기 볼트로 조이는 방법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트러니언 핀으로 연결해 가지고 그 다음에 푸트 브레이크스로 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 그 다음에 플랜지 판에다가 볼트로 조여 가지고 하는 거. 근데 유니언형은 뭐예요? 이런 지지판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평자로 잇는 거, 이게 유니언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지하는 방식이 아니죠. 둘을 갖다 잇는 것이고, 요거는 이렇게 지지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이런 판에다가. 그래서 지지하는 방식에 의한 거는 트러니언형, 트러니언 핀으로 해가지고 푸트 브레이킷, 그 다음에 플랜지형, 이렇게 플랜지 판에다 너트 박아가지고 하는 플랜지 판. 유니언형은 이런 지지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둘을 그냥 유니언, 엮었다 이거죠. 연결했다. 배관 연결용입니다. 그래서 유압 실린더를 지지하는 방식이 아닌 것은 유니언형이죠. 전해액이 20도씨에서 완전 충전됐다. 전해액의 비중은 얼마냐? 완전 충전됐을 때 전해액은 얼마죠? 비중이 1.28입니다. 이거는 뭐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 충전되었을 때 1.280, 완전 방전되었을 때 1.050, 온도 1도 변화 때마다 0.0007이 변한다. 이것 정도는 그냥 보시고 완전 충전되면 1.28이다. 5번입니다. 급경사의 언덕길을 내려갈 때 안전한 조작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런 거 안 되죠. 변속 내부 중립으로 놓고 가는 거, 이거. 지면에 닿지 않게 블레이드를 올려서 내려온다. 이런 것도 급경사 내려갈 때는 블레이드를 밑으로 내려서 브레이크 역할을 하게 땅으로 이렇게 끌려가듯이 이렇게 하면서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변속 내부를 저속으로 하고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한다. 이건 맞죠? 변속 내부를 고속으로 하고 아니요. 저속으로 하면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변속 내부는 저속으로 하고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면서 갑니다. 6번입니다. 불도저의 블레이드 마모가 가장 적은 지형에 해당하는 거 그냥 눈에 들어오죠. 개뻘이죠. 다른 것들은 다 어느 정도의 마모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도저의 블레이드 마모가, 블레이드가 뭔지는 아시죠? 앞에 이 배토 사판이 있잖아요. 사판. 이렇게 되면은
그림을 제가 못 그린 게 앞에 사판 있잖아요. 요게 블레이드라고요. 근데 갯벌에서 가장 마모가 적겠죠. 7번입니다. 무한계 도시 건설 기계에서 트랙이 벗겨지는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거. 저속 운전한다. 잘 안 벗겨지겠죠. 트랙이 너무 이완되었다. 벗겨질 가능성이 많죠. 장력이 너무 헐겁다. 벗겨질 가능성이 많고 중심 정렬이 잘 안 맞으면 곧바로 벗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저속 운전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명시된 안전보건 표조와 관련이 없는 것은 재질을 뭘로 만들었냐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요것만 맞으면 돼요. 모양, 색채, 내용만. 9번입니다. 클러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판 클러치는 기관의 동력 전달용이다. 그렇죠. 클러치 붙이면 정렬되고 클러치 떼면 동력 전달 안 되고 클러치 페달의 자유간극이 작으면 클러치 차단의 불량 원인이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나요? 자유간극이 적으면 뭐예요? 계속 미끄러지는 슬립 현상은 일어나지만 클러치 차단이 잘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자유간극이 클 때예요. 클 때. 밟아도 잘 떨어지지 않는 이때의 얘기입니다. 차단이 잘 안 되는 거. 클러치 차단이. 그다음에 클러치 축은 동력을 변속기로 전달한다. 맞는 표현이고요. 클러치 연결 상태에서 기어 변속을 하면 기어가 상하게 되죠. 자, 클러치 페달 자유간극이 너무 적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페달을 놓아도 릴리스 베어링 압력판을 계속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압력판을 계속 누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클러치가 완전히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끄러짐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과열 마모가 발생하고. 근데 클러치 페달이 자유간극이 너무 크면 어떨까요? 페달을 끝까지 밟았는데도 압력판이 충분히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클러치 차단이 분리가 돼요. 차단 분리가 불량해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차단이. 그래서 기어 변속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간극이 적어도 계속 압력판을 누르게 되어서 안 떨어져 가지고 이 슬립 현상이 미끄러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게 너무 커도 클러치를 밟아도 압력판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요. 얘는 붙어갖고 있고 얘는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압력판이 충분히 떨어지질 않는다. 그래서 클러치 차단이 분리해서 불량이 일어난다. 그래서 기어 변속이 곤란하다. 그래서 만약에 2번을 고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클러치 페달의 큰 자유간극은 클러치 차단의 불량 원인이다. 그래서 클러치 페달의 작은 자유간극은 클러치 차단의 불량 원인이다. 그런 게 틀린 거죠. 클러치 페달의 큰 자유간극은 클러치 차단의 불량 원인이다. 그렇게 해야 맞는 지문이 됩니다. 10번입니다. 피스톤 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스톤이 받는 열의 대부분을 실린더 벽에 전달합니다. 피스톤 링이 마모된 경우 블로바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압축 팽창가스 압력에 대해 연소실의 기밀을 유지한다. 그렇죠. 피스톤 링 이거 하죠. 피스톤 링이 이음부 간격이 클 때 링 이음부가 접촉하여 눌러붙는다. 눌러붙으려면 피스톤 간격이 적어야죠. 이건 틀렸습니다. 자, 피스톤 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이렇게 생긴 게 피스톤 링이에요. 여기 어디로 박히죠? 여기로 박히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오일도 긁어내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피스톤 링이. 근데 이 간극이 너무 크면은 너무 커도 여기를 세겠지만 너무 적어도 달라붙어요. 이게 열받으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고 깨진다고요. 열 팽창 시에는. 그래서 피스톤 링이 마모되면 또 뭐예요? 압축가스가 또 여기로 새요. 이게 블로바이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대로 오일을 긁어주지 못하거나 블로바이 현상, 압축가스가 새거나 너무 적으면 간격이 너무 적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달라붙어요. 간격이 크면 달라붙는 게 아니라 간격이 적을 때 달라붙는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피스톤 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스톤 링 이음부 간격이 클 때 링 이음부가 접촉에 달라붙는다. 어디가 틀렸죠? 작을 때 달라붙는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총 종류수가 몇 가지냐? 27종입니다. 26종이다 특수건설기계 하나 해가지고 27종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기기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소유자가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하는 거, 등록 번호표죠. 말소됐다 그러면 등록 번호표 반납해야 합니다. 다음 중 건설기계 특별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 대형 건설기계는 길이가 16.7 이상이면 해야 되고, 너비가 3.5, 2.5인가요? 2.5m 이상이면 해야 되고, 총 중량이 40톤 이상이면 해야 되죠. 근데 15톤이니까 이건 부착 안 해도 되겠네요. 회전 반경이 12m 이상이면 부착해야 돼요.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총 중량이 40톤이 넘어야 되는데 15톤 그랬으니까 이 부분이 특별 표지판 부착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 표지판을 부착해야 되는 거 뭡니까? 일정한 길이의 빨간 헝겊 이런 걸 붙이고 다니잖아요. 길이는 16.7m, 너비는 2.5m, 높이는 4.0m, 최소 회전 반경 12m, 총 중량 40톤 이상, 축하준 10톤 이상. 죄송합니다. 이상이 아니라 초과. 수정합니다. 이상이 아니라 이걸 초과하는 것. 이때 특별 표지판을 부착합니다. 그래서 16.7 넘으니까 붙여야 되고, 2.5 넘으니까 붙여야 되고, 12m 넘으니까 붙여야 되고, 요거는 40톤을 초과해야 되는데 40톤을 초과하지 못하니까 이 경우는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빈발하는 건설기기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명령에 따라 수시로, 사고 나면 수시로 검사받으러 오죠. 수시로 검사받으니까 수시검사입니다. 지반이 연약한 곳에서 작업할 수 있는 특수한 도조로 트랙슈가 삼각형 구조로 되어 있다. 중력에 침전되지 않는다. 즉 쉽게 말하면 뭐예요? 습지에서 작업하기 쉽다 이 말이죠. 지반이 연약하고 가라앉지 않는다. 그러면 습지 도조입니다. 이렇게 지반이 연약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습지 도조. 틸트 도조, 요거 기울여서 흙퍼내는 거. 앵글 도조, 요거 자체가 15 내지 30도 이리 왔다 갔다 하는 거. 셔블 도조, 이렇게 해서 짐까지 실을 수 있는 거. 연약지만에 사용하는 거, 습지에서 사용하는 거 습지 도조입니다. 16번입니다. 불도저하고 만료 후 시동을 정지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1번이죠. 블레이드는 지면에 닿지 않게, 아니요. 정지해서 세워놓을 때는 지면에 닿게 합니다. 블레이드가 완전히 지면과 닿아야 합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작업이 종료된 다음에 작업장치는 지면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닿지 않게 상승한다. 그래서 틀린 것이죠. 가스배관 주의 작업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가스배관과의 수평 거리가 파일을 박게 할 때 몇 센티미터 이내에서 박을 수 없습니까? 30cm 이내에서는 파일을 못 박습니다. 장비 작업은 1m 이내 못하고, 가스관이 매설된 지역에서는 도시가스 회사가 입혀야 되고, 가스배관에 매설됐는지 유무는 반드시 사업자에게 조회해야 한다. 이 부분 다 맞는 것이죠. 틀린 것은 가스배관과의 수평거리가 30cm 이내에서는 파일 받기를 못합니다. 60cm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30cm 이내에서는 파일 받기 금지입니다. 폭설로 인해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일 때 최고 속도의 몇 분의 몇을 줄여야 합니까? 가시거리가 100m 이내, 눈보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안개로 인해서 100분의 50을 줄여야죠. 50% 감속입니다. 속도 제한도 외워놓으셔야 합니다. 가시거리 100m 이내, 노면이 얼어붙었다, 눈이 20mm 이상 쌓였다, 이러면 50% 감속입니다. 눈이 20mm 미만이다, 노면이 젖었다,
이러면 20% 감속입니다. 19번입니다. 건설기계 구조 변경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용량 증가 무조건 못한다. 적재하면 용량 증가. 그래서 건설기계에 기종 변경 못하고 용량 증가 못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42조에 나와 있습니다. 기종 변경과 용량 증가 못합니다. 20번입니다. 무한궤도형 불도저의 장점으로 틀린 것. 이동성 우수하다? 틀렸죠. 바퀴 달고 다니는 애가 이동성이 우수하지 전차 바퀴 달고 이동성이 없어서 불도저 무한궤도형은 어떻게 합니까? 차로 싣고 다니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무리수도 작업에 용이하다. 무한궤도 용이하죠. 견인력 우수하죠. 마찰력 좋으니까 습지 통과 용이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한궤도형, 바퀴 달린 애가 잘 달리 무한궤도형입니다. 이게 이동성은 우수하지 않죠. 근데 무리수도 작업에 용이하고 견인력 우수하고 왜 이게 마찰 면적이 크니까 습지 통과 용이하고 얘는 이동성이 없어서 대부분 이렇게 트럭에다 싣고 다닌다고 트럭에다. 이동성 우수하다 그러면 틀린 것입니다. 21번입니다.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에서 트랙이 벗겨지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 정답이 그냥 눈에 보이죠. 트랙이 너무 이완되었다. 축 처져 있다. 그러면 벗겨지기 십상이죠. 서행한다. 벗겨지지 않죠. 이런 때는 파이널 드라이브 마모. 이건 관계가 없어요. 보조 스프링 파스 이것도 관계가 없어요. 트랙이 너무 이완되었다. 이거 벗겨질 확률이 높습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림으로 한번 봅니다. 이게 트랙인데 쭉 쳐져 있죠. 이거 벗겨지기 십상이다. 요게 뭡니까? 스프로킷. 이게 아이들러. 이게 방향을 조정해주고 스프로킷은 동력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파이널 드라이브 어디 있어요? 여기 스프로킷 중앙 요 부분에 있어요. 연결해 주는 거. 여기가 파이널 드라이브예요. 이게 문제가 있으면 구동에 문제가 있지 벗겨지는 거하고 문제가 없어요. 벗겨지는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파이널 드라이브가 마모됐다고 그래가지고 벗겨지진 않아요. 그 다음에 보조 스프링 여기에 있어요. 이 완충 장치. 이거 이 트랙이 벗겨지는 것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이게 완충 장치예요. 그리고 파이널 드라이브가 뭘 하는 건지 여기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에서 트랙이 벗겨지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트랙이 너무 이완되었을 때, 축 처지거나 이랬을 때, 나머지는 관계없다. 불도저와 블레이드를 연결하는 것은 뭐죠? 블레이스죠.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림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요 부분이 불도저잖아요. 요 부분이 짐바지 블레이드예요. 요 불도저하고 요 블레이드를 연결시키는 게 뭐라고요? 요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블레이스라고요. 이게 블레이스라고. 불도저하고 블레이드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블레이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유압 실린더가 있죠. 요거를 이제 들었다 놨다 하는 게 그게 이제 유압 실린더고, 요것도 유압 실린더고요. 그래서 요건 유압 실린더로 요거를 들렸다 뺐다면서 이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고, 요거 자체는 받쳐주면 블레이스고, 그 다음에 이 프레임이란 건 이거 전체를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프레임이라고. 베벨 기어는 전에도 봤지만 90도 각도로 방향 전환을 해주는 이 기어가 베벨 기어예요. 여기서는 블레이스가 정답이고요. 블레이스가 뭐냐 그림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불도저하고 블레이드를 연결하는 것이 뭐다? 블레이스다. 23번입니다. 건식 에어컨 내를 세척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밖에서
공기를 끌어들일 때는 에어클리너가 이렇게 있으면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 공기를 이제 연소실로 보내는데 이 에어클리너를 세척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 안에서 불어내 가지고 밖으로 불어내는 거예요. 건식이니까 불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압축 공기를 어떻게 해요? 안에서 밖으로 불어내는 거예요. 안에서 밖으로. 근데 들어올 때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먼지들이 앉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요걸 세척해 불어내는 것은 안에서 밖으로 불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축 공기를 어디서 어디로 안에서 밖으로 불어낸다가 정답이 왜? 여기서 세척한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공기를 정화한다라고 하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여기에 이물질이 묻게 되는 건데 그 자체를 에어클리너 자체를 세척한다는 것은 안에서 밖으로 불어낸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지가 섞인 공기가 필터 바깥쪽에서 안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엔진 쪽으로 들어오는 거. 근데 이걸 세척할 때는 반대로 한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런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4번입니다. 불도저히 배토판 상승이 늦는 것은 배토판 상승은 뭘 합니까? 피스톤이 밀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펌프가 불량하면 제대로 못 밀어주겠죠. 그게 늦는 원인이고 실린더 내부 유출이 있어가지고 뭐예요? 압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상승이 늦어질 수 있고 릴리프 밸브 조정이 불량해요. 이런 경우에도 뭡니까? 압력이 낮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상승이 늦어질 수 있어요. 작동률 유압이 너무 높다. 유압이 너무 높으면 너무 빨리 상승해서 문제될 수는 있지만 유압이 적어서 상승을 못 시키죠. 유압이 높으면 충분히 상승시킬 수 있어요. 원인이 아닌 것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25번입니다. 축전지의 충전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게이지는 무엇이냐? 정답은 그렇죠. 비중계입니다. 이 부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축전지의 충전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게이지는 비중계가 되겠습니다. 안전보건 표지에서 이와 같은 표시는 무엇이냐? 이게 딱 보면 그냥 이건 뭐예요? 전기죠. 고압전기 경고입니다. 고압전기가 있으니까 주의하시오 하는 겁니다. 다음 중 주행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레버와 거리가 먼 것은 주행, 제동. 그럼 주행하려면 클러치가 연결돼야겠죠. 클러치 레버. 브레이크 레버, 제동장치. 가려면 뭐 변속 레버도 조작해야 되죠. 틸트 레버는 뭐예요? 앞에 있는 블레이드를 이쪽으로도 기울이고 이쪽으로도 기울이고 할 수 있는 이 기울기. 또 지게차를 정경장치, 후경장치, 앞으로나 뒤로 기울이는 거. 이런 것들이 뭐예요? 틸트 레버죠. 그래서 주행하고 제동장치하고는 관계가 없죠. 작업장치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8번입니다. 전기작업 시 착용하는 장갑, 절연장갑, 두꺼운 고무로 되어 있죠. 고무장갑입니다. 디젤기관의 출력과 관계없는 것은 분사펌프, 과급기, 에어플러그, 수온조절기. 출력과 관계없습니다. 에어플러그죠. 이건 뭐예요? 점화시킬 때 점화 잘 되라고 미리서 공기를 예열하는 겁니다. 연료 분사펌프는 불 붙여갖고 흡입압축 폭발 배기 일으켜서 출력시키는 거고 과급기는 출력도 잘 되라고 배기가스 중 일부를 터빈을 돌리는데 쓰는 거고 수온조절기는 너무 과열되면 안 되니까 닫기도 하고 처음에는 좀 열어주죠. 다 이게 출력과 관계 있다고 봐야 합니다. 관계없는 것은 에어플러그는 시동도 걸기 전에 먼저 에어플러그에서 에어시키는 거죠. 이게 뜨거워지면 그 다음에 시동 거는 거니까 출력과는 관계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도저히 작업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두 대의 도조로 블레이드를 나란히 해서 저속으로 흙을 미는 방법으로 작업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딱 봐도 뭡니까? 예. 산맞대기 송토 이송이죠. 그림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이렇게 삽을 맞대 가지고 여기 그림이 좀 이상하게 있는데 여기서 같이 이렇게 이제 이게 맞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밀면 작업량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혼자 하는 것보다. 요게 산맞대기 송토 이송입니다. 흙 송토.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흙 송토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성토. 성토는 쌓는 거잖아요. 갖다가 이렇게 쌓는 거, 쌓아가는 거. 이게 성토. 그다음에 벌개 작업. 나무 뿌리 이런 것들 해가지고 밀어 제끼는 거. 이거 벌개 작업. 산맞대기. 그래서 두 대의 도조로 블레이드를 나란히 해서 저속으로 흙을 미는 방법으로 작업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산맞대기 송토 이송입니다. 31번입니다. 축전지 용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위 암페어로 나타낸다. 틀렸습니다. 단위를 뭘로 나타내죠? 이렇게 나타내죠. 암페어 시간. 축전지는 암페어 시간으로 나타나요. A하고 또 달라요. 암페어하고 암페어 H하고는. 극판의 크기, 극판의 수, 항산이 아니라 황산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 맞습니다. 규정 전압으로 올라갈 때까지 충전하는 전기량이다. 축전지 용량 아니에요. 가득 채워진 데서, 풀로 채워진 데서 밑바닥에 남아있는 최저치, 요걸 빼고 난 나머지 요거 내보낼 수 있는 양, 요걸 가리켜서 용량이라고 그래요. 용량. 방전율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틀렸어요. 방전율에 영향을 받죠. 이거 틀렸네요. 방전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맞는 건 뭐예요? 2번이 맞네. 2번이. 즉, 축전지 용량은 극판의 크기, 극판의 수, 황산의 양, 항산이 아니라 황산입니다. 이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게 맞는 지문이에요. 축전지 용량 한번 쭉 따라가면서 읽어보시고요. 다른 지문도 다 설명해 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페어가 아니라 암페어 시간, H로 표시한다는 거. 요거는 맞고, 극판의 수, 극판의 크기, 황산의 양으로 결정한다. 그다음에 충전량이 아니고 방전 가능한 전기량이라는 개념 한번 읽어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완전히 풀로 차는 데다가 마지막 방전하고도 남는 요양이 있어요. 요걸 빼고 나면 요거죠. 요게 방전량이에요. 이게. 방전 가능한 전기량.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틀린 지문들은 왜 틀렸는지를 아시겠죠? 맞은 게 아니라 틀린 것이다. 왜 틀린지 아시겠죠? 맞는 것은 2번입니다. 배기 터빈 과극기에서 터빈 축의 베어링 윤활 방식으로 만든 것은, 터빈, 과극기 터빈을 윤활유가 뭐가 도냐? 기관 오일이 돕니다. 그래서 2번 기관 오일로 구비하는 겁니다. 트랙슈의 마모가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갯벌, 모래, 자갈. 그렇죠? 가장 깔끔깔끔, 가장 많이 다를 수 있죠. 딱딱하고 거칠으니까 트랙슈의 마모가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죠. 직접 분사실식 연소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질소산화물 NOx가 적게 배출된다. 이게 틀린 거죠. 직접 분사실식은 다 좋은데 질소산화물이 많이 배출됩니다. 대출력 기관에 적합하고 기관의 수명이 길고 연료 소비율이 낮다. 다 맞는 내용이고, NOx 질소산화물이 많이 배출됩니다. 이 부분도 직접 분사실식이 무엇인지, 연료를 주연소실 안에 직접 분사하고 연소 원도 압력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연료 소비율은 낮고
연료 소비율이 낮다는 건 적은 연료로도 많은 출력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좋아요. 그런데 고온 연소로 인해서 질소산화물이 많이 배출돼요. 이게 흠이라는 거죠. 연료 소비율이 낮아요. 맞아요. 열 손실이 적고 연소 효율이 좋아서 연료가 적게 드는. 기관의 수명도 길어요. 근데 단점은 뭐냐? NOx가 적게 배출된다가 아니라 많이 배출되는 거예요. 대출력 기관에 적합해요. 맞아요. 읽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직접 분사실식은 연소실과 대조하는 것은 간접 분사 연소가 있는데, 간접 분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 연소실에 바로 분사하지 않고 별도로 마련된 작은 보조 연소실이 있어요. 이것을 예연소실식이라고도 하고 또는 와류실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서 공기를 데워놓고 거기서 붙은 다음에 주 연소실로 화력이 제대로 된 화력이 붙는 거예요. 이게 간접 분사식이에요. 이건 다 출력도 떨어지고 연료 효율도 안 좋아요. 그런데도 뭐 때문에 NOx 비율이 낮아요. 그리고 비록 이제 비교적 이렇게 작은 기관들, 큰 강한 힘이 아닌 작은 힘 내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예연 연소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분사식하고 간접 분사식의 구분과 장단점을 다 여기다 표현해 놨어요. 한번 화면을 멈추시고 한번 대조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분사실식 연소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질소산화물 NOx가 적게 배출된다가 아니라 단점인 많이 배출된다. 트랙 장치에서 전부 유동륜의 역할로 오른 거, 전부 유동륜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프론트 아이들러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프론트자 빼버리고 아이들러 이렇게 나와도 똑같아요. 전부 유동륜이라고 나오거나 프론트 아이들러로 나오거나 그냥 아이들러로 나오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이렇게 전차바퀴 같은 것이 있으면 여기는 이렇게 돼가지고 뭐였어요? 프로킷이 있고 이 앞에가 이렇게 해서 아이들러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거 방향 조정해주고 트랙 장력 조정한 거예요. 이게 전부 유동륜 그러면 바로 프론트 아이들러 또는 아이들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동력을 트랙으로 전달한다. 이건 아이들러가 아니라 뭐예요? 이 프로킷. 그 다음에 회전력을 트랙에 전달한다. 이것도 아니죠. 트랙의 장력을 조정하면서 트랙의 진행 방향을 유도한다. 이게 바로 아이들러. 전부 유동륜의 한 역할이에요.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면은 요게 지금 뭡니까? 스프로킷이에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나요? 프로킷이라고 했나요? 스프로킷이에요. 이 스프로킷이 톱니바퀴 같은 거 여기 있잖아요. 요게 이 체어를 감고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설명하려고 그랬죠? 이걸 설명한 게 아니라 여기 아이들러를 설명합니다. 이게 전부 유동륜의 아이들러. 이것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트랙의 방향을 조정해주고 그 다음에는 요 장력, 앞으로 당기고 뒤로 당겨갖고 장력 유지해주는 거. 이게 아이들러 전부 유동륜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러는 트랙 앞쪽에서 트랙을 바르게 안내하고 방향, 그 다음에 장력 유지에 도움을 주는 부품입니다. 여기도 화면을 멈추시고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불도저는 그 장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봤다면 그 장치 다 해봐야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다 그려놨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부 유동륜, 즉 프론트 아이들러가 하는 역할, 그리고 나머지 지문들에 대한 걸 전부 다 적어놨으니까 한번 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트랙 장치에서 전부 유동륜, 전부 유동륜 그러면 아이들러다. 프론트 아이들러다. 트랙의 장력을 조정하고 트랙의 진행 방향을 유도한다. 연삭기 사용 시 안전과 거리가 뭔가? 정답은 4번이죠. 수도가 받침대 간격을 가능한 넓게가 아니라 좁게 해야 합니다. 여기 넓게 하면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림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자, 요게 이제 마모하는 숫돌입니다.
그리고 받침대가 어디 있느냐, 요 부분이죠. 받침대. 이 사이, 요 사이가 넓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3mm 정도 돼야 합니다. 넓으면은 여기 이제 물건이 끼게 되면 안전사고 난다고 이게. 그래서 굉장히 적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받침대에다가 받치고 이제 뭔가를 가는 건데 그 틈이 약 3mm 정도예요, 보통 한 3mm 정도. 이게 넓으면은 이 틈이 넓으면 안으로 끼어가지고 안전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요 받침대하고 요 숫돌하고의 사이에 요 간극이 약 3mm 정도로 좁아야 돼요. 넓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나머지 지문들을 한번 다 살펴보시고요. 숫돌 덮개는 아까 봤죠? 여기 막 튀기니까 요 덮개를 이제 작업할 때는 좀 더 내리고 하죠. 숫돌과 받침대 간격을 가능한 넓게가 아니라 좁게 유지해야 합니다. 37번 기관 작동, 라디에이터 압력식 캡적으로 물이 상승하면서 연소가스가 누출된대요. 연소가스가 누출된다는 건 뭐예요? 실린더 헤드에 균열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연소실에서 이쪽으로 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린더 헤드에 균열이 생겼다. 뭘로 봐서? 연소가스가 누출되는 걸로 봐서. 전기회로의 안전상으로 설명이 잘못된 거. 전기장치는 반드시 접지한다. 맞죠? 전선의 접촉은 접촉장이 크게 하는 것, 적게 하는 게 좋죠. 접촉장이 커서 좋을 것이 없어요. 크게가 아니라 작게 하는 게 좋다. 용량이 맞는 것, 모든 기기 상시는 최대 정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맞고요.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전선의 접촉은 저항이 작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압펌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기어식 유압펌프는 가변 용량은 부분이 가장 적당하다. 아니요. 가변 용량형은 어떤 게 적당합니까? 플런저 펌프, 힘 좋은 얘고요. 기어식 펌프는 뭐예요? 단순하고 고장은 적지만 출력이 약해요. 그래서 가변 용량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맞는 지문이니까 한번 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어식 유압펌프는 소형으로 구조가 간단하며 고장이 적지만 출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가변 용량형 펌프로서는 적당하지 않아요. 가변 용량형 펌프는 가장 힘센 플런저 펌프, 피스톤 펌프죠. 플런저 펌프가 좋습니다.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기 안정성에 의해서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 여기 수시란 말이 없지만 사고 자주 나면 시도시사가 수시로 검사받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뭡니까? 사고 자주 발생 수시 검사. 사고 날 때마다 너 검사받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수시로. 41번입니다. 작동류, 유압류가 갖춰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은 정답은 그냥 눈에 보이죠. 공기와 쉽게 혼합된다. 그러면 피스톤이 압력을 가해줘도 힘을 안 받죠. 왜? 공기는 압축된단 말이에요. 많이 압축돼요. 사정없이 막 압축을 시켜도 공기만 압축돼요. 그러면서 뭐가 아니라 캐비테이션 현상이 일어나요. 공기 터지는 소리만 나고. 그래서 공기가 많이 혼합되면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에요. 소포성, 내열성 크고는 아시겠죠? 내열성 크고 열에 강해한다는 얘기예요. 작동류가. 소포성은 뭐예요? 거품을 없애는 거. 이제 거품이 없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소포성이 높다 그 말은 거품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하고 동의하라고 보시면 돼요. 적정한 유동성과 점성이 있어야 한다. 맞죠? 틀린 것은 작동류는 공기와 쉽게 혼합되면 안 돼요. 윤활장치에서 오일 여과기의 분류 방식으로 틀린 것은 오일 여과기 분류 방식 이미 우리가 한두 번 봤죠. 전류식, 분류식, 복합식이 있어요. 샨트식이. 전류식은 전체를 다 여과기를 통과하는 거. 분류식은 일부만 통과하게 하는 거. 복합식은 둘 합친 거. 이거. 없는 것은 합동식이란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일 여과기의 분류 방식, 전류식, 분류식, 복합식은 맞고 합동식은
없습니다. 산소 결핍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착용하는 거. 산소가 결핍, 공기를 보내줘야죠. 보낼 송자, 공기 공자 하면은, 예, 기자 하면 송기 마스크네요. 예, 공기를 보내주는 마스크.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